자, 오늘 마지막 강좌 포도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포도지 11장, 12장, 13장, 33장까지 해야 되니까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네요. 그 3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증식록을 세상에 알리신 영예박신문 중에 박금 선생께서 그 청한자 김시접 선생님이 쓰신 증식록 초기까지 복원을 하시고, 박금 선생께서도 자기가 이 증식록에 대한, 포도지 증식록에 대한 소회를 증식록 후기라는 글로 7장에 걸쳐서 남겼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잘 안 두고 있는데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 포도지가 증식록이 어떻게 전수가 됐으며,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또는 북한에 다른 이본이 남아 있을 거라는 증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1870년대까지도 증식록 전체를 일반 백성들이 다는 못 봤지만 몰래 전수대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박금 선생께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식록 후기는 역사적 내용 이런 게 아니라서 제가 프린트엔 담지는 않았고요. 그냥 강의로만 제가 3장, 3장 이렇게 해서 한 3주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포도지 11장. 자, 이제 이 상황은 뭐냐면은 황궁씨께서 천산 산맥 쪽으로 나오셔서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이신 유인씨 또는 수인씨와 같은 인물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불을 처음으로 달았던, 그 다음에 그 둘째 아드님께도 천부를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한인씨까지 어떠한 상황이 됐다는 것을 저번 시간까지 포도지가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한웅 시대로 넘어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뭐 이게 계대를 맞춘 건 아닌데, 사기 오제봉기에 헌은이 나올 때 치유한웅이 나오는 그 배달하고 여기 또 크로스가 돼서 공부학 기억하시기가 더 편하실 겁니다. 한인씨의 아들 한웅씨는 기원전 3897년에 최초로 개국이 된, 오시면 여기를 한번 왕들의 그 이름을 한번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은 빨리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일대 한웅이 누구시죠? 크바란 한웅,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태어날 때부터 큰 뜻을 가지고 있었다. 천부사민을 계승하여 계불의식을 행하였다. 모든 우리로 따지면 공화국이 뭐 바뀌는 것처럼 왕권이 바뀌거나 어떤 연유로 인해서 나라의 큰 주축이 되는 그런 계보가 바뀔 때는 항상 이 수계제불, 의식이 꼭 뒤따랐다. 그러니까 수정자강 불식 복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닦을 숫자, 서서로를 수련을 해서 정빙을 받고, 누구한테? 그러니까 만약에 한웅시대라 그러면은 그 무리의 배달국의 대표자를 뽑는 선인들이 모여서 화백의 제도로 단 한 사람도 반대가 없을 때까지 저 사람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자격이 있다. 그때까지 정빙을 받고 수정, 복본, 그게 수계 계불 의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식을 통과되지 않으면 절대로 무리의 대표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건 군림한가 아니라 동등한 상태에서 하늘의 천재를 지내는 무리의 대표 제사장,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웅대한 하늘에다 천웅의 도를 수립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그 유리한 바를 알게 했다. 유리한 바를 알게 하는 게 뭡니까? 복본이죠. 하늘에서 너희가 왔다는 것,
천손민족의 계보를 알려주는 것. 그거는 북곡성과 북두 칠성 사상이 되겠죠. 어느덧 사람들이 의식의 일에만 편중함으로 한인 시대까지는 잘 지켜왔던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에 한웅시는 무여율법의 사조를 제정하여 환부로 하여금 조절하게 했다. 환부는 누구라 그랬죠? 배달국 시대에도 있었고 고조선 시대에도 있었던 당군과 한웅의 서성, 나라에서 큰일이 있을 때 조언을 행하는 선임, 그리고 한인 시대나 그 이전 시대에는 사해에 퍼진 마고의 백성들에게 마고의 역사를 알리러 나간 특사, 그 함부를 수행했던 보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권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함부로 하여금 조절하게 했다. 이게 왜? 어느덧 사람들이 의식의 일에만 편중하고 내가 어리석고 했던 이런 근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근본을 잊지 말고 하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여율법의 사조를 제정을 했다. 그러면은 당군 조선시대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8조 건법이 있었습니다. 그 8조 건법은 바로 여기로부터 이어져서 나온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제1조. 사람의 행적은 항상 깨끗하게 하여 모르는 사이에 생기가 되지 않게 하고 번거롭게 막혀 마귀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툭 트여 장애가 하나도 없게 하라. 당군 조선시대에 그 당군 8조를 보면은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가 있는데 여기는 근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웅시대에는. 제2조. 사람이 살아오면서 모으고 쌓은 것은 죽은 뒤에 공을 제시하여 생기의 더러움을 말하지 않게 하고 함부로 허비하여 마귀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람들이 두루 화합하여 유감이 하나도 없게 하고 툭 트여 장애가 없게 하고 사람들하고 그리고 서로 화합하여 잘 지내게 하고 제3조는 고집이 세고 간사하고 의심이 많은 자는 광야에 귀향을 보내 수시로 그 사옥함을 씻게 하여 죽이지 않고 기회를 준 거야. 이게 뭡니까? 시기심. 욕심 많은 자, 의심 많은 자, 간사한 자. 그게 너희들 본성이 본래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천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사악한 기가 세상에 남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귀양 보내고 했던 것이 이미 한웅시대부터 도저히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인간의 탈을 인두껍, 짐승의 형상을 한 인간. 그것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리기만 작업이죠. 네 번째는 이거는 지금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또는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는 데서 막 진짜 아주 극악한 범죄자를 다스리는 법이 이미 우리 한웅시대에 있었다니까요. 봐요. 죄를 크게 범한 자는 섬도에 유배시켜 죽은 뒤에 그 시체를 태워서 제업의 지상에 하나도 남게 하죠. 도저히 이렇게 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불능인 씨는 아예 그냥 그 다음에 씨를 세상에 남기질 않았어요. 그 씨를 말려버렸다. 얼마나 무서운 법입니까? 오늘날 이런 제도가 그대로 다 남아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친일부역하고 독립군들을 살상을 하고 했던 그 친일파들이 이게 이렇게 이렇게 수배령이 내려져서 구속이 되고 사형 집행 받은 사람이 10여 명, 16명인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승만 정권에 들어오면서 다 풀어주고 노독술이라는 형사도 거기 김원봉 얘기 나오고 하는 게 그 형사도 원래 독립을 때려잡던 형사예요. 그 노독술이라는 형사한테 그 김원봉 씨가 이렇게 뺨따구를 맞았다 그러잖아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단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다 풀려났어요. 친일파들.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딱 나치가 멸망을 하고 나서 전쟁에 독일이 지고 나서 10만 명을 비국민 판정을 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독일이 나치에 협력했던 사람들은 영원히 선거권을 박탈을 했어요. 비국민 판정을. 국민이 아니야. 살긴 사는데 살려주는데 거기에 구속돼가지고 사형당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숫자를 알고 있는데 좀 밝히기가 좀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씨들이 나중에 다시 국가가 위험에 처하거나 이럴 때 총뿌리를 저에게 겨누는 게 아니라 동족에 갖다가 당길 그런 씨들이라. 그때 우리가 그 처단하지 못한 그 제업으로 부도의 역사가 우리의 위대했던 상고사가 살아나지 못하는 오늘날 이 현실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늦었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요 그 씨는 사실은 별도 강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동영상에서 이거는 좀 제거해 주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당연한 건. 또 궁시를 짓고 배와 수레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거주하고 여행하는 법을 가르쳤다. 왜? 갇혀서 사니까 정보 교류도 안 되고 마고의 역사도 모르고 하늘의 천성도 잃어버리고 교류를 하고 해합을 하면서 제대로 된 역사와 천부의 역사를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신시에 매년 모이는 제도, 그 다음에 또 뭐 몇 년 만에 모이는 제도, 그 다음에 성황당에 모여서 교육하는 제도, 이게 전부 다 한웅 시대에 다 이루어져요. 왜? 사회의 백성들이 서로 터여서 교류하면서 정보를 교환해서 뭡니까? 하늘의 뜻대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어 한웅씨가 처음으로 바다의 배를 띄워 사해를 순방하니 동서남북을 순방하니 천부를 비추어서 수신하고 모든 종족의 소식을 소통하여 근본을 잊지 않을 것을 하고 호소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12,000년 부도의 역사를 잊지 말고 궁시를 짓고 배와 차를 만들고 화식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궁시를 짓고 배와 차를 만들고 이 궁실이 바로 마고대성의 마고 본성을 본따서 그대로 재현한 궁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웅씨가 돌아와 8원 이문을 수학하고 역법과 소리와 의학수를 정리하고 천문과 지리를 저술하여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였다. 홍익인세. 홍익인간과 홍익인세의 저 정신은 이미 기원전 3897년에 배달국 한웅시대부터 있어 온 것이다. 이는 세대는 멀어지고 법은 해이하여져서 모든 사람들이 몰래 거짓을 모색하는 일이 늘어났기 때문에 날마다 쓰는 사물 사이에서 근본의 도를 보존하여 분명하게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 8원 이문 역법 소리 의학술 천문지리 증심록 상중 하교 15지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배달국 시대부터 내려왔던 그것을 요약 저수 정리한 것이 증심록 아니냐. 이로부터 비로소 학문하는 풍조가 일어나니 왜 학문하는 인간은 천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스스로 알아서 깨닫고 스스로 행동하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성이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워져서 가르치고 배우지 아니하고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비로소 학문이 시작되었다. 6,000년 전부터. 오늘날의 어떻게 보면 학교 시스템의 원조라고. 목표가 뭡니까?
직장 좋은 데 가가지고 돈 많이 벌게 하는 게 아니고 자명 북극성 북두칠성에 있는 하늘에서 온 천손민족이 하늘의 마음으로 천성을 회복해서 하늘의 마음으로 살게 만드는 게 항공하는 목표라고. 부도지를. 그래서 이 배달국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시개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차마고도를 보면은 이 마랑들이 있거든요. 이 마랑들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지. 근데 이 중간에 여기가 지금 수미산이거든. 마고대선이 있어. 그러니까 문명의 전달자입니다. 문명의 전달자. 근데 부도지의 마고의 역사를 후대에 초기에 전한 사람은 황부와 건사라고 얘기를 했고, 후대에 가면서 신라시대로 가면은 이 마고의 역사를 전파하는 사람을 마랑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같이 어떻게 똑같이 남아있냐 이거지. 마고의 역사를 전하는 마랑. 틀림없다. 틀림없어요. 목숨을 걸고 건네는 거예요. 요 뒤에 있는 연표 꼭 오실 때마다 한 번씩 보세요. 한국 7대 3301년, 배달국 18대 1565년, 당군조선 47대 2096년, 이 만년의 역사, 마고 역사까지 12,000년의 역사는 인류사의 기적입니다. 이렇게 계대별로 모든 사건까지 이렇게 시대별로 역사를 기록한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이 지구상에 우리 빼놓고 어디에 있어요? 그거지 12장. 거짓말이라 그래요. 구리라고 표현하는 구리. 구리. 지금 우리 구리시가 그 12항국의 구리죠. 아니요. 배달국. 다른 똑같아도 다른 거. 9마을. 조금 이따가 동네가 9 설명을 드릴게요. 네, 똑같아서. 근데 거기 관계 포함비가 있잖아. 수정법본의 수계제불의 저 수령법의 역사도 어찌됐든지 하여튼 그 우두머리들이 제사장들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눈이 먼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복본의 서약을 하고 나오질 않았어요. 지금까지. 임금씨가 천하의 깊은 우르를 품고 천웅의 돌을 닦아 계불의식을 행하여 천보살면을 받았다. 농사를 짓고 누에치고 뽕잎을 먹고 그릇을 굽는 법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결혼하고 족보 만드는 제도를 공포하였다. 대단한 거예요. 이게 농산, 누에치고 농사 짓고 임금씨가 뿌리를 먹고 이슬을 마심으로 몸에는 털이 길게 나가지고 사회를 널리 돌아다니며 제종을 차례로 방문하였다. 100년 사이에 가지 않은 곳이 없었다. 주요 임무가 뭡니까? 사회의 백성들이 하나로 화합해서 통하고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근본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임무가 한웅씨도 그랬고 당군들의 임무도 바로 그거였어요. 누가 수행을? 한부와 건사들이 수행을 해요. 그래서 지금 티벳 고원에 가면은요, 수미산 인근의 피라미드 110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렸지만, 거기 보면은, 제가 배율이라고 동영상 보여드렸잖아요. 16군데 정도.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에 인류의 최초로 내려왔던 티벳 고원의 선생들 또는 신비로운 사람들이 숨어 사는 계곡이 있다. 그게 배율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입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당군 할아버지 모습하고 비슷해요. 설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털이 길어서. 그런 목격하는 목격담이 많이 나오잖아요. 천보를 비추어 수신하고 미흡함을 풀고 근본으로 되돌아가 해옥복본. 해옥복본. 맹사하며 부도 건설을 약속함을 정하니 마지막에는 해야 되는 게
마고 본성을 본딴 그 하늘에 천에 지낼 수 있는 정빙받은 집단들이 모여 사는 부도를 건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집단들을 통해서 하늘에 자미원 북극성에 계신 북극성에서 지시하시는 그 명령을 북두칠성을 통해서 직방으로 내려받을 수 있는 선민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이는 지역은 멀고 소식은 끊어져. 제조의 땅에 언어와 풍속이 정찰하고는 서로 다르게 되었기 때문에 함께 모여 화합하는 자리에서 천부의 이치를 익혀 분명하게 알기 위한 것이었다. 부도를 건설해서 나중에 소도로 개념이 바뀌죠.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만 교육이 하는 게 아니고 사회에 퍼진 모든 마고의 백성들이 서로 지역을 달리하면서 저 부도에 교류를 하면서 정보를 교환합니다. 한 나라에 있어서 저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성왕당이요. 국가와 국가 간의 정보를 교류했던 것은 바로 저 부도 또는 소도가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후일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배우고 익히는 실마리가 되니 사람들의 일이 번거롭고 바빠 익히지 않으면 바로 이 하늘의 뜻 천보의 이치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마고 본성을 본던 터로 본다면은 저는 이제 강화도 만이산 창성당 그래서 강화도 자체를 부도 지역으로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부도지에 설명하는 그 지역과 부합하는 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가면은 입구에 그 간판에 이렇게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거 촬영한 겁니다. 아폴로 16호가 달에 갔을 때 서기가 꽂혀가지고 나사에서 보니까 바로 이 참성당 꼭대기 만이산 머리산 이 봐요. 참성당 에로드 해전수 65회 계단로 3분의 2 지점 60회 3분의 1 46회 해인사 독성각이 46회 804 각파에는 16회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기운이죠. 기.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이 오면 여기에 헬기 안 타고 걸어서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 다 교통 통제하고. 진짜 갔어요. 예? 아 예. 그거는 제가 그 직접 수행했던 그때 당시에 수행했던 분이 저희 수장으로 오셔서 직접 들은 얘기니까. 아 책에도 나왔어요. 이제 13장에서 제가 얘기할 게 이게입니다. 이 칠성재단도 마고 본성에 저것을 요섭을 번짜서 한 거 아니냐. 자, 13장. 자, 임금씨가 100년 동안에 걸친 사해의 백성들을 마고의 부도의 역사를 전파하고 돌아왔어. 부도를 건설할 땅을 택하였다. 즉 동북의 자석이 가리키는 방향이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땅이 여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록을 동그라미 그려놓은 겁니다. 여기 지금 요 하얼빈이 북극성이라는 뜻이거든요. 하얼빈이. 그러니까 이 우측에 보면은 그 현지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백산이라고 있어. 이게 태자를 중국놈들이 빼버린 걸로 보여져요. 지금은 저게 포륜산으로 돼 있어요. 푸른산으로 해서 푸른산. 근데 여기에 이렇게 황룡강, 중간에 송화강, 오소리강이 세 개가 막 부딪히는 여기가 상강평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콩농사가 제일 잘 되는데 이 지구상에서. 그리고 요 끝에 있는 여기 이게 완달산입니다. 상강이 합수되는 지역, 바로 요 지역. 요 합수되는 요 지역이 완달산입니다. 요 내려오는 산맥이 완달산맥이에요. 여기에 백두산까지 내려옵니다. 이 완달산맥 지배.
근데 완달산이 딱 꺾이는 요 지역에 있는 여기에 칠성산이 있고 칠성하가 있어요. 거기에 칠성재단이 발굴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부도를 건설할 땅을 택하였다 하는데 지금 저는 여기를 지금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룡강성입니다. 황룡강성. 자 보세요. 동북의 자석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간방의 땅이라 그러면 이쪽이 맞거든요. 이는 2와 6이 교감하는 핵심 지역이요 4, 8이 상생하는 결과의 땅이었고 밝은 산과 맑은 물이 만리에 뻗어 있고 바다와 육지가 서로 통하여 식방으로 갈리어 나가니 즉 9와 1의 끝과 시작이 다하지 않는 터전이었다. 인상과 상금영초의 인상과 오엽서실의 작가 7가지 색깔의 옥도 7색 보호기 건강의 심장부에 뿌리를 내려 전 지역에 두루 가득하니 그래서 건강산이 여기 있고 이 산맥 이 자체를 전부 다는 건강의 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한반도는 성지 아니었냐. 통치는 여기서 했지만 여기는 진짜 현인들이 언급했던 성지 아니냐.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는 1과 3, 5와 7의 자삭의 정이 모여 바야흐로 물체를 만드는 복된 땅이었다. 여기에서 나는 인상과 작가, 옥돌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효능을 발휘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랑스러운 땅에 여기 계신 분들이 살고 계시다고요. 몸도 다르지만 지역도 특별한 곳에 사는 거예요. 곧 태백산 밝은 땅의 정상에 천보단을 짓고 태백산 꼭대기에 있는 단군단이 본래 이름이 마보단입니다. 그쪽 지역지에 보면 딱 나와요. 12,000년 전 마보의 역사를 뭡니까? 단군의 역사를 딱 축소시켜버렸다고요. 사방에 보단을 설치하였다. 보단의 사이에는 각각 3개의 도랑길로 통하게 했다. 도랑길의 사이는 천리였으며 도랑길 좌우에 각각 관문을 설치하여 지키게 하였다. 이는 마고 본성에서 그 비밀을 체한 것이다. 야, 이게 도랑길 사이에 천리. 그러면 나중에 옛날에 이게 상전벽해에 의해서 이게 아래수 강에 흘렀고 이게 큰 호수였을 때 한반도와 만주 전체가 마고 본성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추측을 하고 해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몇 년 전으로 보는 거예요. 부도의 하부를 나눠 마을을 만들었다. 3해 주위에 둥그렇게 못에 잠겼다. 네 나루와 네 포구가 천리 간격으로 연결되어 동서로 줄을 지어 둘러섰다. 진과 포 사이에 다시 육부를 설치하였다. 육부에는 제족이 살았다. 부도가 이미 이루어지니 웅장하고 아름다우며 빛나고 맑아서 사회를 총화하기에 충분하였으며 모든 종족의 삶을 지탱해주는 맥박이었다. 이 진과 포 사이에 육부를 설치하였다는 것은 신라 초기에 나오는 역사 개념하고 또 비슷한 게 또 있습니다. 자, 건강의 땅에 마고의 축복을 받은 땅에서 나오는 세 개의 봄, 인삼삼삼, 오엽서실의 차, 그 다음에 7색깔로 된 옥입니다. 부인이라고 얘기했죠. 도장이라고도 얘기해요. 그 3개는 우리 몸에 뽕잎차하고 4개는 진짜 신비로움을 가져다주는 봄을 드립니다. 자, 완달산맥을 요게 완달산입니다. 요게 상당평원. 이쪽으로 보시면 바로 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이렇게 흑룡강, 송화강, 오소리강. 그래서 상강평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완달산에서 완달산맥에 쭉 내려가 이거 딱 꺾여서 내려오는 데 보면 칠성산이 있죠. 여기서 바로 칠성재단과 그 칠성재단을 수행했던 복림고성이라고 하는
지금으로부터 6,500년 전 유물이 발견이 됐어요. 이게 근세에 발견이 됐습니다. 칠성재단의 유적 크기는 14만 5천 평. 이 칠성재단을 칠성하로 가르면서 백성들이 살았던 복림고성의 유적 크기는 39만 평. 난 이거 마고 본성에 요셉을 그대로 본떠서 건설된 걸라고 지금 추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상 최초의 칠성재단 유적이 이렇습니다. 16만 5천 평의 칠성재단 유적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해서 이 유네스코에 등록을 하려고 중국 정부에서 이 북극의 보물이라고 했어요. 막 발굴 작업을 하다가 다 덮어버리고 주변을 칠성재단만 남겨놓고 모조리 다 갈아엎어서 농사를 지었어요. 개간을 했습니다. 왜? 아무리 중국 역사와 맞추려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용화 문명도 맞아. 네? 용화 문명도 맞아. 네. 근데 이건 요 바로 하얼빈 바로 우측에 있는 예. 문명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게 요게 이제 포태산 칠성재단인데 여기 보시면은 요거 요렇게 있죠. 요게 북두 칠성입니다. 이게 북극성이에요. 이게 재단이에요. 요 재단이 포태산이라는 데 있는데 요 재단에 있는 구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문이 있고 나눠져 있는데 이게 14만 5천 평. 근데 요것만 남겨놓고 이놈들이 다 갈아엎었어요. 갈아엎고 나서 농민 3명인가가 제가 기사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 공안들한테 잡혀가가지고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났어요. 그 뭐냐 터렛대 가지고 다 갈아엎거든. 그 뭐야 의도적으로 파괴한 겁니다. 요게 칠성합니다. 이게 칠성. 아이고 참나. 이거 보세요. 복림고성 이렇게 마치 9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북두 칠성 모양을 갖고 있는데 이 내부성은 견고하기가 이럴 데가 없습니다. 이게 39만 평이야. 김일성이가 항일운동 하고 할 때 여기에서 숨어서 일본군하고 교전도 했다 그러고 일제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거 소문입니다. 루머입니다. 여기서 어마어마한 옛날 고서들을 북한으로 다 가져갔답니다. 와. 제보가 있어요. 볼 수 있겠네요. 국민들은. 모르죠. 벌써 남한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겠죠. 김일성 도서관에 있죠. 김일성 이제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보여주진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소문까지 있어요. 그럴 만한 지역 아닙니까? 아유 참나. 기가 막히잖아요. 북두 칠성과 북극성. 천성민족이 맞죠? 지구상에서 칠성재단이 발견된 건 처음이에요. 이 고원지대에 그냥 주변은 끝없이 펼쳐지는 평지. 자 보세요. 이렇게 되죠. 칠성하를 중심에 두고 복림고성이 배후지로 이렇게 9개 지역으로 나눠서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포태산 칠성재단입니다. 이게 마고 번성의 인습을 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학자들이 요때 당시에 북두 칠성의 위치를 놓고 딱 요 북두 칠성이 저렇게 비칠 때 논문이 나왔어요. 딱 하니까 기원전 4,500년도가 나오는 거예요. 4,500년? 서기전? 네. 6,500년 전 유물이라고 논문이 나와 있어요. 6,500년 전에 중국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6,500년. 4,300년. 이거는 제가
1시간 특강짜리로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제가 보여드립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발굴할 때 그 도로 뭐 이런 거 보면은 성 두께가 거의 3m예요, 3m. 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다. 마고 본성이었어. 이게 우르의 지구라트, 이것도 계단식 피라미드, 이것도 마고 본성을 틀림없이 그냥 번떴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생겼어. 그 책이 언제 나옵니까, 선생님? 네. 그 책으로 좀 언제 나오세요? 아니, 그냥 강의 자료로 해서 PPT로 아니, 드릴 너무 테니까요. 아까는 제가 좀 보고 싶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가 세. 기가 막히죠? 기가 세. 자, 오늘 13장까지 다 봤고요. 이제 흘리면서 진짜 복원을 했어요. 박금 선생께서 최원자 김시엽 선생의 정신록 추기를 다 복원을 하고 이제 소회를 또 자기가 또 쓴 거예요. 그 뭐라고 되어 있느냐? 후기. 정신록은 우리 관조이신 영예군 박재상 공이 양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상남도 양주를 얘기하는지 중국의 양주를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백으로 있을 때 기록한 것이다. 그때 관직에 있을 때 여러 세대를 거쳐 복사하여 서로 전하였다. 다 필사했다는 얘기입니다. 묶어서 삼신계의 밑바닥에 감추어 놓고 그 출납을 엄정히 검한 것이 몇 대를 지나온 것이다. 내가 어린아이일 때 간혹 훔쳐봐 그 주요한 강력을 강력해나마 알고 있었다. 이때 박금 선생이 북한에서 동아일보 기자할 때, 그러니까 뭐 좀 웬만한 지위에 있을 때거든요. 뒷날 동아일보에 재직할 때 전편을 번역하고 장차 잡지에 게재하려고 이거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편집자가 동아일보 그때 당시에 이는 필시 일정의 기휘, 즉 끓이고 싫어함의 저촉됨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곧 중지하고 인하여 옛 광조리 속에 다시 안치했던 것이다. 여기 삼신계장 밑에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한경남도 문천입니다. 문천. 그렇죠? 건모종합 2학원이라고 있어요. 이거 다 써놨어요. 2차 세계대전을 당한 전후 6년 사이에 이 학원을 설립하고 검호에 직과하였는데 이게 황해도 문천입니다. 이때 다시금 이를 뜯어볼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혼자서 원래 소리를 고정하는데 바빠서 깊이 연구하고 상세히 해설하지 못하였다. 지금에 이르러 생각하면 오직 한이 많을 뿐이다. 이게 검호는 한경도 문천의 검호종합 2학원 통칙, 이거는 양산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통일되면 이제 그걸로 쫓아가가지고 이제 저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강원도가 붙어 있어요. 문천시가 여기라고. 금방 가겠다 보면. 그러니까 남북 길만 뚫리면 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피시키는데 가까운데 대피시킨 것 같아요. 제식도. 이 박근 선생님 몇 살이 나이가 어떻게 돼요? 돌아가셨어요. 돌아. 영예박 씨 문중 회장을 오래 하셨어요. 문중에 뭐 어떻게 해야죠? 그래가지고 자필 그거 이제 다 스캔 다 받아왔죠. 자, 2장. 이 짐식록은 상교 15지로 되어 있는데 곧 상교오지, 중교오지, 하교오지로 이루어져 있다. 검척지는 별도로 기록된 것으로 뒤에 첨부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박재랑 선생의 그 외동아들이신 백기열 선생이 검척지를 별도로 붙였다고. 여기에 청한자 김세수 선생의 후기 조선 500년 당대 최고 청재학자 즉 초고에 이룰 수 있다. 상교 오지는 곧 부도지, 엄신지, 역시지, 천흥지, 성신지이다. 중교 오지는 곧 사회지, 계골지, 물명지, 과학지, 의학지이다. 하교 오지는 곧 농상지, 도인지 등인데 삼지는 알지 못하겠다. 이 본인이 모른다 그랬어요.
그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큰 문종이 사절지에 세 필로 써놓은 것으로 약 30장 정도였다. 아주 적게 썼다는 거죠. 확실하다. 이게 모른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저 큰 문종이 사절지에 세 필로 써놓은 것은 예. 약 30장. 작은 썼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나머지 3지가 식화지, 궁성지, 의관지라고 제가 제보를 받아갖고 올려놨잖아요. 예.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야. 왜? 박검 선생이 다음 주에 제가 또 그 후기를 보여드릴 텐데요. 증식록 2본이 국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후기에. 글쎄. 그것만 있다는 게 아니다. 증식록 세상으로 나옵니다. 기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좀, 프로가 안